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현안 하면 항상 이 채무 문제가 빠지지 않는데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역시 올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의 가치를 위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별 초대석 오늘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게 벌써 2016년도 첫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올해 인천광역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좀 이 첫 시작 잘하고 계신가 궁금한데요. 네. 올해 꼭 성취하고 싶은 것 하나 들어주시죠. 네, 올해는 지난해 이룬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사실 우리는 그 재정 건전화라든가 또 네. 인천의 가치 재창조 또 많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것이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를 높이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잘 해왔던 부분이 더더욱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금년도 시민 체감 지수를 높이는 데 총력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올해 목표는 이제 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방점을 네. 두셨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좀 어두운 얘기입니다만 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의 채무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시 현안에서 채무 문제가 빠지지 않는데요. 네. 지난해를 재정 건전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시 네. 재정난이 이제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재정 건전화 어떤 대책 고민하고 계세요? 네. 우리 최영일 대표님께서도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네. 다 인천시의 채무 문제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상당한 변화가 드디어 왔습니다. 네. 우리 인천시 부채가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 규모 13조 원대였던 2014년도에서 네. 이제 드디어 금년에는 10조 원대로 감축이 되는 획기적인 네.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금년에만도요, 이 부채 상한 예산으로 7,17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네. 총력 노력을 기울인 결과 2년 만에 우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에서 31%까지 금년에 떨어지게 되는 등 네.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 정말 가위 눌린 듯한 이 부채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에서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님 획기적인 변화다. 어쨌든 이제 부채가 네. 감소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우선 뭐 지금 말씀하신 이 방점, 재정 건전화 놓칠 수 없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네. 시민 행복 그리고 희망을 위한 미래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렇게 네.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금년도 예산 규모가 총 8조 1,902억 원입니다. 네. 그 가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제 그 금년에 도래할 채무에 대해서 상환하고 또 금년이 아니지만 내년도에 도래할 채무까지도 상환하는 재원으로 7천억 이상을 편성을 했고요. 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워서 군 구해주는 조정교부금도 연초에 다 편성을 하지 못했고 네.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만 네. 금년도에는 이 군구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육비 전출금 등 즉 의무적 경비를 전액 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복지나 경제 이런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복지 재정과 관련해서도 지난해보다 한 1,000억 늘어난 2조 3,670억으로 전체 예산의 거의 30% 육박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실상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채무 상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또 복지 예산 등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이제 국비나 교부세 이런 보조를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과 동시에 자체 세입
기반도 확충을 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2년 만에 그래도 재정 건전화에 큰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가위 눌린 데서 벗어나는 심경이다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드디어 이제 좀 시민들을 위해서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복지 부분이 뭐 거의 30%면은 상당히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만족스럽지는 네. 않지만은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재정 운영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자, 시장님, 최근 이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보육대란을 바라보는 심경일 텐데요. 자, 네. 시장님께서는 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죠? 네, 이 좀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은 이 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원 배분은 이제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네. 또 교육청에 그에서 하는 그 유치원 과정은 또 교육부 소관 사항으로 네. 돼 있고 이런 그 이원화된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하. 이 재원을 놓고 이제 책임 공방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간에 이런 보육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 보육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특히 아이들이 이제 이런 볼모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네. 것은 뭐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논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네. 이 누리과정 예산을 즉 어린이집에 이제 주는 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시도로 직접 교부한다면 이런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앞으로 이런 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게 해마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좀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이게 인천하면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수도권 해안 매립 조정위원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자 합의에 대한 후속 계획을 최종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천시의 후속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수도권 메리츠는 그동안에 사실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인천시가 이 매립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이나 면허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 매립지에 대한 소유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제 이양을 하고 또 지금은 서울시하고 이제 환경부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에 이관하고 그리고 이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되 네.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되 그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 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던 네.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후속 세부 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그 지분 분할 협약 체결을 지난해 완료를 하고 이제 그 지분이 이제 인천으로 이양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법이나 조례, 재정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이행돼야 되겠고 네. 또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도 지금 3개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이 정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아하. 조치가 된 부분은 큰 전기가 새롭게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아하.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과거의 장애 요인을 이제는 좀 강점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의지도 표명을 하셨는데요. 네, 자, 이 인천발 KTX 사업이요. 또 이 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일반 도로화, 인천이 교통 분야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럼 네. 올해부터 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예, 올해 이제 철도와 관련해서 또 도로와 관련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도시철도 2호선이 올 네. 7월에 개통될 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또 다음 달에는 수인선 인천 구간이 개통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인천역에서 월미까지의 모노레일이 금년 여름에 개통이 되고 또
영종에는 그 공항철도가 영종역이 개통이 되고 네. 또 영종도의 자기부상 열차도 금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금년에는 이 철도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2016년이고요. 일반 도로의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데 네. 제2외곽순환도로가 내년도에 개통이 되고 네. 또 경인고속도로 중에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구간이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과 동시에 일반 도로화되었고 인천시로 넘어오게 돼서 이제 네. 인천의 그 도심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이 헐려 나가게 되는 획기적인 도로교통 체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네. 자, 일반 도로는 내년이지만 올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군요. 네, 철도 변화가 크고 근데 네. 먼 훗날이라기보다는 2021년까지 목표로 해서 네. 인천발 KTX 사업이 금년도부터 이제 그 계획비가 반영돼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네. 그럼 시내 또 시외 구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자, 시장님, 이제 열흘 뒤면 이 민족의 명절 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학 졸업 시즌과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이 청년 취업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또 이 암담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올해 인천의 구직자들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그 청년들이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것이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인천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이제 광역시나 도시보다는 취업 여건이 그래도 낮기 때문에 네. 일자리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시에서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또 제물포 스마트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또 취업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또 대학에도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마련해 놓는 등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지금 대규모 공장들이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체들 확충을 통해 갖고 자연스럽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또 특히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천하면 뭐 이 산업 도시기도 하고요. 이제는 또 공항 도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실 수 있는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보니까요 지난주에 이 스마트 네. 시티 조성을 위한 합의가 체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검단 세빛 도시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데 자 검단 스마트 시티 어떤 도시가 될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검단 신도시는 사실은 10년 전 추진돼 왔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중지가 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두바이의 그 국영기업체인 스마트 시티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검단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이건 네. 과거와 같은 주거 중심의 신도시가 아니고 바로 그 ICT라든가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하고 또 각종 교육기관, 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결합한 미래형 그 지식 클러스터 도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런 새로운 모델의 신도시가 건설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두바이 스마트 시티사하고 MOA를 체결해서 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화적인 얘기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인천에서 이 각종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고 있고요. 또 이 네. 헐리우드 영화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인천 로케이션 팸 투어가 진행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인기 있었던 응답하라 1988의 경우도 네네. 사실 그 촬영 장소가 우리 인천입니다. 십정동, 여름을 벽화마을이라든가 신명여고. 아니 저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게 예, 서울 예. 쌍문동이 아니었나요?
예, 쌍문동 거기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그 촬영이 인천에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군요. 인천 도심에서의 그 촬영 장소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도 네. 있고요. 인천은 그다음에 아하. 과거의 그 동네들을 네. 통해서 옛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은 그 전편 응답하라 1994에서부터 네. 또 특히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라든가 많은 네. 그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특히 그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 금년 여름에 아마 개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인천이 영화 촬영의 다양성을 갖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적지로서 앞으로 영화 산업 발전에도 저희가 큰 역할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정말 이 관광, 한류 관광 도시의 면모가 숨어 있었군요. 이 네, 시장님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전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이제 관련해서요. 최근에 예. 이 인천의 영종도 복합 리조트 유치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네.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복합 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시설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 관광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에 주력을 하면서 하는 역점 정책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번에 공모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처음에 34개 지역이 처음에 신청이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6개 이제 지역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 네. 4개 지역이 바로 우리 인천입니다. 네. 그만큼 인천이 가장 이 투자 적지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음. 가운데서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투자 자격 요건을 완전히 갖춘 기업이 인천에서 제안서를 낸 2곳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2월 말경에 최종 이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만전을 기해서 이 복합 리조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적게는 1, 2조에서 많게는 5, 6조 정도 한 네. 개 지역당 이렇게 투자가 되는 대규모 시설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 그리고 문화 산업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유치되면은 인천에 또 새로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자, 2월에 낭보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군요. 네네. 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노력들이 관광객 유치 그리고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연히 드는데요. 인천시의 이 네. 관광 활성화 방안 중에는 이 중국 관광객 유치 계획 들어있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은 정말 우리의 주요한 관광 사업의 파트너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14억 인구가 바로 우리 인천 눈앞에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사람들이 해외 관광이 1년에 1억 명을 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특히 상당한 중국 관광객은 인천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공항이나 항만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들 중국 관광객 요커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에 중국 관련 곽까지 설치를 했고 또 인차이나 프로젝트, 인천과 차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광공사도 새롭게 출범을 시키고 네. 이렇게 하면서 맞춤형 이제 전략적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직접적으로 제가 지난해 중국에 가서 이 관광 로드쇼도 하고 이러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에 걸맞는 지역의 각종 기반이라든가 또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천이 새로운 그 중국 관광객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님 뭐 지금 말씀 쭉 들으면서 인천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제가 체감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님 오랜만에 올해 초에 연결됐으니까 궁금한 것이 올 4월에 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정복 시장님 하면 원래 또 이 여권 중진 정치인이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광역도시의 행정가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네. 올 총선 지금 여야 상황들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드세요? 네, 하여튼 어떻게 여의도에서 비껴서 있으면서 보면서 참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죠. 네. 우리 국민의 마음, 국민의 기대, 바람을 잘 정치권에서 정말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네. 절실히 저도 느끼고 있고요. 네. 올해 총선이 바로 그런 시민들, 국민들의 여망을 잘 담아내는 좋은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지역을 책임지고 일하는 그렇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좀 더 조금 더 네. 국민들이 소일에 더더욱 기울여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유, 행간의 느낌이 있습니다, 시장님. 네. 자, 이제 설을 앞두고요. 오늘 특별 초대석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시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네, 우리 인천은 많은 사업도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정말 인천만큼 미래에 희망적인 그런 지역도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소중한 자산과 가치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일을 다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인천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하는 데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인천이라는 그 슬로건 하에 네. 인천의 가치의 창조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자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면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희망이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초대석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